뉴스 따라잡기 파리부동산 대책 1년 하반기 22만 가구 입주 관련된 내용 따라보겠습니다. 자, 파리부동산 대책 1년 양극화 심화 더 커졌다. 자, 파리부동산 대책이 발표 1년을 하고 나서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억제, 재건축 기준 및 청약 자격 강화 등 전방위 부동산 시장 규제에 투자 목적의 주택 수요가 대폭 감소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반면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서울 지역에 몰리고 지방은 시장 침체가 여전하다. 기관조사에 따르면 파리부동산 대책 발표 후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 하락, 지방은 2.69% 하락을 했는데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5.97, 2.62% 상승을 했더라. 자, 서울의 경우 파리부동산 대책 1년 전 서울의 1년간 상승률 5.44%보다 오히려 상승폭을 더 키웠고요. 수도권은 상승폭을 줄였고 0.1% 상승에 그쳤던 지방은 하락 반전했다. 강남 집값과 갭투자 수요를 잡기 위한 파리부동산 대책이 서울 집값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지방인 집값 하락을 불러온 셈. 다주택자를 옥죄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대가 시행된 지 4월 이후 주춤했던 강남 집값은 최근 다시 상승 조짐을 보여. 자,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보통 이제 파리 정부 규제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더 올랐다. 이제 이런 프레임을 해서 이제 규제하지 마라. 뭐 이런 걸 좀 원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수 언론 같은 데는 이제 정부 부동산 규제를 좀 안 좋게 보죠. 왜냐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대부분 언론사들은 이제 기업들 광고주 편에 서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이제 신문사들의 광고를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그 건설사들의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언론에 알아서 기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한 똘똘한 한 채. 자, 이게 파리부동산 대책 발표가 났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10월까지 거래가 뚝 감소했죠. 왜냐,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제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거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는 끝났구나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 부분인데 10월부터 갑자기 강남 지역부터 급등세를 탑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똘똘한 한 채 언론에서 플레임 씌우기 이전에 뭔가 하나가 강남 부동산 가격 집값을 급등시켰어요. 집값 단합이 있었어요. 집값 단합. 자, 집값 단합으로 해서 서초구의 신축 아파트 가격,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25억에서 26억으로 딱 때려버리니까 그 밑에 아파트 가격들이 자동적으로 서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남은 대치동은 23억 이런 식으로 아파트 가격이 다 조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왕십리도 우리도 한 14억 정도 마포도 한 14억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호가 부풀리기가 전 서울 지역에 확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도시 지역까지 같이 퍼지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강남 집값과 갭투자로 수요를 잡기 위한 파리부동산 대책이 서울 집값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지방의 집값을 하락을 불러왔다. 자,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게, 지방 집값 하락은 근본적인 이유가 2017년 입주 물량 증가예요. 근데 2017년 어디 입주 물량이 증가했냐? 지방 입주 물량이 증가했고요. 수도권은 딱 필요한 그 수요에 맞는 가구가 공급이 됐는데 2017년 지방의 공급이 수요를 훨씬 더 초과해서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지방이 먼저 하락을 했던 거고요. 자, 지금 보면은 경기도하고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 각각 나눠져 있잖아요. 자, 2018년부터 경기도 지역도 약세로 넘어갑니다. 자, 경기도 인천 지역이 약세로 넘어가면서 지금 하반기 들어오면서 이제 하락 반전을 했거든요. 앞으로 계속 하락하는 국면이 나올 거예요. 상반기에는 보합, 하반기에는 하락, 그리고 하락세는 더 깊어질 것이다. 결국에는 집값을 좌우하는 것은 입주 물량,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따라지는 것이지 파리부동산 대책 물론 영향은 컸어요. 자, 파리부동산 왜 필요했냐? 작년 2017년 6월 7월에 보면 집값 급등세가 정말 무서웠어요. 자, 그때 이제 집값이 거품이 끼게 되면요, 정말 가격도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올라요. 그렇게 되면 매수자들도 마음이 급해서 무조건 집을 샀던 시기가 파리부동산 대책 나오기 3개월 전이에요. 자, 이거 나오고 나서 일단은 상승세는 좀 주춤을 시켰잖아요. 자, 그 이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집값 호가 부풀리기로 인해서 이것이 계속 자 올해까지 2018년 7월까지 집값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집값 상승세는 어차피 호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거래가 기준이 아니에요. 호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우리 집 가격 이 금액에 맞추자 그러면 아예 호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높아진 호가의 거래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파리 부동산 대책 1년 원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부 규제가 실패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뒤늦게 나왔을 뿐이죠. 자, 10년 전에 2006년, 2007년에 집값 급등했을 때 집값 하락까지 제일 저점 찾을 때까지 얼마 걸린 줄 아세요? 5년 정도 걸렸어요. 2012년까지 한 5년 정도 걸렸다. 집값은 천천히 하락한다. 정부 규제는 늦게 반영한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 보면은 자, 발표 1년 전 보면은 뭐 전국 수도권 서울 다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지방도 뭐 하락 추세는 아니었다가 발표 1년 후에 지방이 하락했기 때문에 파리 부동산 대책 때문에 이 지방이 하락한 건 아니냐? 아닙니다. 지방 경기 이제 그 산업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고 지방의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도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죠. 왜 그러냐? 이제 2018년 초반에 이제 경기도 지역 입주 물량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많은 건 하반기예요. 그래서 3%에서 2% 줄어들었지만은 앞으로 현재 시점에서 또 1년을 보면은요, 경기도 지역은 수도권 지역은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서울 지역은 오른 건 맞아요. 자, 똘똘한 한 채 프레임을 해서 강남 지역에 얼마나 수요가 몰렸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것도 2018년 3월까지 거래량이 급등을 하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자,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사람도 강남을 샀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호가 부풀리기에 의해서 가격이 오른 면도 있어요. 자, 그런데 2018년 이후에 거래가 뚝 끊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투자자는 다 빠져나갔어요. 왜냐? 양도세 중과제도가 되고 전세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지난 6년 동안 전세값이 꾸준히 오르면은요, 집주인들은 전세 만기되는 시기만 기다려요. 왜냐?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럼 반대로 앞으로 전세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게 되면은 세입자가 오히려 전세 만기를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꺼려하게 된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집값 상승률이 큰 의미가 있냐? 없다는 거죠. 자, 저희가 이제 부투정에서 정리해 드려 보겠지만은 굉장히 집값 높은 상승을 했던 지역 봐도 3, 4개월 동안 꾸준히 상승했던 수치상으로 상승했던 지역 봐도 실제적으로 급매물가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이런 수치는 여러분도 구분하셔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다시 언론들이 가격을 강남 집값이 다시 오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호가도 실질적으로 오른 모습이 나와요. 거래량이 따라오는지는 여러분들도 끝까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오름 추세가 설마 나오더라도 11월까지예요. 12월부터 강남 지역 본격적으로 입주 시작되면은 분위기는 반드시 반전된다.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 시나리오 볼게요. 자, 영원히 오르는 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서울 아파트는 무조건 희소성 때문에 오른다. 그거 다 무책임한 말이고 잘못된 얘기예요. 여러분, 금도 폭락을 하고 원유 가격도 폭락을 했어요. 두 개 다 한정 자원 아닙니까? 자, 원유랑 금이 30년 뒤에 금 가격이 현재 시세를 잘 반영하겠어요? 아니면 서울 아파트가 현재 그 시대의 시세를 더 잘 반영하겠어요? 상관없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을 되더라. 자, 보면 경기도 입주 물량 증가했고, 그래서 이미 경기도 지역은 전세 가격이 9개월 연속 빠지고, 자, 2, 3개월 전부터 하락세로 반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하락을 시작했고, 이제 강남 먼저 하락했고, 강북은 약간 보합이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하락 추세는 맞아요. 자, 매매 거래량 실종돼서 지금 3월 이후에 4월부터 뚝 끊겼죠. 자, 지금 다시 호가 부풀린다, 급매물이 거래된다. 이 매매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거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꿈틀 이런 거 언론에서 프레임 만드는 것 뿐이에요. 자, 11월에 입주 물량 증가하면은 언론들도 다 알아요. 문제가 된다는 걸. 그거를 마지막에 한 번이라도 호구 더 모을까 하는 기획기사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급매물이 증가했었죠. 자, 언제부터? 4월부터
7월까지 강남 지역 아파트 급매물이 증가해서 호가가 뚝뚝 떨어졌죠. 어딘지요? 특히 잠실 지역하고 대치 지역 뭐 전부 다 떨어졌었죠. 주요 아파트 단지 떨어졌는데 재건축 아파트 단지 플러스 대단지 아파트들이 먼저 가격이 떨어졌어요. 강북 지역 떨어질만 하니까 갑자기 이제 서울 지역 다시 상승을 한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이건 좀 멈췄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정말로 급매물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지금 아파트 가격이 비싼 이유가 뭐예요? 신축 아파트 분양권 가격에 워낙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잠실 지역 강남 개포동 지구 같은 경우 한 13억 정도에 분양받은 걸 한 지금 19억 정도 하니까 프리미엄이 6억 정도 붙어 있잖아요. 이 프리미엄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신축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입주를 하면서 가격을 하락시켜야 됩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개포동의 아파트를 19억 주고 아파트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9억 주고 아파트를 사겠다. 물론 정말 소득 많은 사람들은 살 수 있겠죠. 예, 대형 종업원을 많이 안정된 법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최상위권 유튜버나 아니면은 이제 정말 잘 나가는 기업이나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능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비중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서울에 고가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주하게 되면 지 가격을 찾아가게 된다. 처음 한두 개 단지는 가격이 비싼 가격이 유지되더라도 이것이 계속 연타적으로 밀어나면 가격이 조정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면서 청약 받는 게 무조건 로또는 아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 지역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리 인정, 일반적으로 두 자리 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지역 청약 경쟁률 평균 경쟁률이 두 자리 된 게 2017년에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대부분 한 자리에서 겨우 분양 마감됐었어요. 자, 앞으로 분위기 보면 달라지는데 결국엔 신축 아파트 입주가 늘어나야 되는데, 자, 보셨죠? 앞으로 뒤에서 입주 물량 얘기는 하겠지만 지금의 입주 물량은 서울이 있고 서울 인접한 경기도 있죠. 지역이 있고 그 외에 넓은 지역이 있어요. 여기 동탄 이 신도시도 될 거고 김포 한강 신도시도 되고 여러 가지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남양주도 있을 것이고. 자, 지금 이쪽 외곽 지역에 입주 물량이 몰려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서울 쪽에 입주 물량이 더 많아져요. 서울하고 서울이 인접한 지역이 입주 물량이 더 많아진다. 왜냐? 그동안 사업성이 없었던 것들을 계속 사업 부셔서 아파트를 지어댔으니까 서울의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그때 평가를 받는다. 지금 오르라고 하는 거 오를 수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볼게요. 하반기 22만 가구 입주를 한대요. 자, 서울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 인포가 부동산 114의 전세가 변동률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올 상반기 전국 전세가 변동률은 마이너스 0.34. 매년 크게 올랐던 전세값이 올 들어 모든 권역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다. 자, 지난 2015년 상반기 7%까지 기록했던 상승률은 매년 감소세. 전세값의 하락으로 전세시장은 하향 안전한 모양새지만 곳곳에서 입주 대란이 발생하면서 시장 자체는 불안전하다. 지금 미입주율에서 경기도 지역 70%대가 나와요. 그런데 하반기에 경기도 입주 물량이 아직도 7만 가구가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들이 다 입주가 덜 끝난 상태에서 서울 지역의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그때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자, 하반기에는 전국에 22만 2,679가구가 입주를 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감소한 규모래요. 상반기보다는 7천여 가구가 감소를 하는데 월별로는 11월에 48,332가구, 12월에 41,218가구가 입주가 몰려있다. 11월, 12월에 많다는 얘기인데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7만 가구로 가장 많아요. 서울이 24,656가구예요. 합쳐보면 10만 가구죠. 인천까지 합쳐보면은 앞으로 입주 물량 50% 이상은 수도권 지역이에요. 지방은 앞으로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왜냐? 분양이 안 되니까. 자, 하반기 입주 물량 가장 많은 곳은 경기 화성시 16,000가구고요. 충북 청주시가 1,300가구, 서울 송파구 9,510가구, 이거 헬리오시티죠. 자, 입주 물량은 내년부터 눈에 띄게 감소해서 입주 대란에 대한 부담은 올해가 고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일단 입주 물량이 많아지고 화성시하고 송파구가 위험 지역인 거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좀 빠져야 되는 부분인데 좀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이걸 단합이라고 이제 이제 결정을 해버리면 되는데 생각보다 전세값도 안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화성시로 이주하는 주변 수요가 생각보다 많더라. 자, 그래서 이거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화성 신도시, 동탄 신도시를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아직도 땅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아직도 땅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입주 물량은 내년부터 눈에 띄게 감소를 하는데, 자, 2019년에 경기도 입주 물량이 확 올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여전히 수요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고요. 특히 서울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관심 있게만 봤던 서울 지역 집값 변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자, 서울 지역의 집값이나 전세 가격이 빠지게 되면 경기도 지역은 오를 수가 없겠죠. 그것도 이제 가격 순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집값 대란은 올해가 고비 아니에요. 올해가 시작일 가능성이 커요. 특히 서울 지역은. 자, 아파트 가격 하락 요소 4가지 보면요. 자, 금리 인상하고 대출 규제인데 금리 인상은 생각보다 더디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원래 금리를 올해 한두 차례 올렸어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까지는 버티질 못했을 건데 일단은 8월 또는 10월에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또 변화를 봐야 됩니다. 대출 규제는 이미 너무 강화돼서 더 이상 강할 수는 있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투자자가 다 빠져나간 이유 중 하나가 전세값 하락 추세예요. 자, 전세값이 빠진다는 거는 2년 뒤에 내가 더 보태야 될 돈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투자로 들어가기 힘들다. 자, 특히 강남 지역 전세값이 빠지는데 어떻게 강남 투자를 하겠습니까? 자, 셋째, 너무 많은 공급가에, 자, 이것도 2018년 하반기에는 경기도가 해당이 되고요. 2019년에는 서울이 강남권이 해당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기도하고 서울은 입주 물량이 차곡차곡 쌓여가요. 그래서 2019년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20% 급락, 30% 급락은 안 나타나도 상승 추세가 꺾이고 반전돼서 하락하는 모습이 점점 약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서울의 입주 물량이 늘어나요. 왜냐? 그 많은 저층 아파트 재건축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아파트 집값은 언제까지 약세를 띠냐? 둔촌주공하고 그리고 개포주공 1단지 그리고 이제 반포 1, 2, 4주구가 재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입주 물량 영향을 안 받고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갈 거라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것들이 재건축 완료되는 시기까지 앞으로 서울 아파트는 좀 많은 조정을 받을 것이에요. 자, 지금처럼 상승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특히 전세값이 빠지는 상황에서 매매값이 오를 거다. 그건 좀 어려운, 부동산 투자를 아신다면 그건 좀 어려운 건 잘 아실 겁니다. 넷째, 부동산 규제. 너무 많이 규제가 들어왔잖아요. 솔직히 그 다주택자가 왜 됩니까? 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로 돈 벌 방법이 임대사업 등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8년 동안 재산이 묶이고 솔직히 이것도 6억 공시지가 6억 이하만 가능해요. 그럼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공시지가 6억 이하였는데 이 아파트를 보유하다 보니까 6억을 초과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 임대사업 등록할 때 공시지가 기준을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신규로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자, 이런 모든 조건인 집값은 장기적으로 하락을 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베팅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거의 상승 경험과 시중에 떠다니는 이제 유동성으로 이제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 그건 금리 인상 시기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뉴스 볼게요. 집값 짬짬이 인터넷 카페 프리포필가 음성적인 집값 단합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2000년 초중반 수도권 2기 신도시가 건설되던 당시에 아파트 분여회 입주자 대표회의 사이에서 단결하며 오르리라는 구호를 내세운 집값 단합이 급속도로 퍼졌다.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여전히 같은 단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합이 기승이 부리는 이유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 현행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단합행위 주체를 개인이 아닌 사업체를 규정하고 있어서 자, 개인들이 모여있는 분여회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죠. 단합에 따른 피해를 측정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다. 자, 이거 누가 피해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주변에 신규 분양하는 사람들이 받는다고 했죠. 자, 공인중개사를 집값 단합 죄송합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집값 단합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아서 집값을 낮춰 거래토록 한 부동산 중개업체에 집단 항의하거나 매물을 주지 않는 등 횡포가 많다. 참 이건 너무
해도 너무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공인중개사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낮은 매물 가격으로 내놓은 매물을 집주인이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일이 흔해 올 1분기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26,375건으로 1년 만에 3배가 증가하더라. 자, 사회적인 반발이 많자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 추진,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인상을 강요하는 경우 업무 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이거 검토 너무 오래 하고 있어요. 빨리 진행해야 돼요. 이거 예전에 한번 이제 이슈화가 돼서 PD수첩에 터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 말만 했는데 그 이후에 너무 시간을 끌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집값 폭가 부풀리기가 좀 빠졌다가 지금 다시 기승을 부려요. 이게 집값 부풀리기가 언제 나오냐? 언론에서 일단 프레임을 만듭니다. 자, 똘똘한 한 채 강남 집값 다시 오르고, 자, 문의가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가 나와요. 자,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분여회에서 우리 이 정도 가격으로 호가를 올리자. 이렇게 호가를 부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세가 돼가지고 누군가 호구가 가격을 사서 거래를 해버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서 아무도 안 사면은 자연적으로 조정되거든요. 예, 조정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차피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알아서 조정이 돼요. 시장은 자정 기능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될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범죄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처벌하려고 국토부에서도 뭔가 좀 액션을 취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좀 다시 정보를 건드리겠습니다. 자, 실수요자가 기존 주택을 매수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딱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요. 이 가격은 투자로 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격이 돼버렸고, 두 번째는 가격이 불신이라는 거죠. 내가 이 가격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아무 실거래가는 마지막으로 11억에 한 3, 4개월 전에 거래됐는데 호가는 12억에 올라와 있어요. 자, 지금 마용성 강북 지역 아파트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나마 강남 지역은 호가라도 좀 비슷하게 나와요. 대단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강북 아파트는 거래도 없는데, 거래도 거의 3, 4개월 동안 씨가 말랐는데 호가는 마지막에 거래에 비해서 1억에서 1억 5천이 비싸더라. 이런 아파트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불신을 생겨버리고 주변에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10억에 분양하니까 여기에 다 몰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시장은 여전히 활기다. 그래서 건설업자들은 참 건설업자하고 조합들은 고맙죠. 이렇게 호가 부풀려 주시는 분들이. 자, 그래서 분양시장만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지금 분양시장이 꺼져야 대한민국 부동산 서울도 좀 거품이 좀 꺼지는 모습이 나올 건데, 일단 분양시장 활성화가 꺼지려면은 일단 입주하는 아파트가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주변에 부동산 관심 많으신 분들